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25일 국영방송을 통해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벨라루스에 전술 핵무기를 배치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러시아의 전술 핵무기 배치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는 미국 서방 국가들에 대해서 맞대응을 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이와 같은 계획이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은 어떨까요? 맹렬한 규탄 성명을 내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 AFP 통신 등은 푸틴 대통령이 현지 시간 25일 러시아 국영TV와 인터뷰에서요,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과 전술 핵무기 배치 문제를 논의했고 서로 의견이 일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구체적인 시기는 언급하지 않고 모든 합의는 가까운 장래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요, 이번 일은 특별한 일이 아니다. 미국은 수십 년 동안 그렇게 해왔지 않느냐. 그들은 오랫동안 동맹국의 영토에 전술 핵무기를 배치해 왔다. 그러면서 그러니 우리도 핵 비확산 합의에 관한 국제적인 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미국과 똑같이 하기로 합의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또 푸틴 대통령은요, 핵무기를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처럼 핵무기를 배치하는 것이다 라면서 무기의 통제권은 러시아가 가질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치가 미국 등 서방의 조치에 대한 대응 성격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죠. 그러면서 서방 조치라고 하는 것이 그럼 뭘까요? 푸틴 대통령은 영국을 지명했어요. 영국이 열화 우라늄 탄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것이라는 국방부 장관의 성명이 있었죠. 이것이 계기가 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국이 제공하려는 열화 우라늄 탄에 핵 물질이 들어있다고 주장을 하면서요, 거기에 대한 상응 대응을 할 것이라 이렇게 경고를 한 바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이스칸데르 미사일 다수와 10대 항공기를 벨라루스에 이미 주둔시켰고 오는 7월 1일까지 전술 핵무기 저장고를 완공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미사일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벨라루스 군대도 훈련시킬 것이다. 다음 달 3일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벨라루스라는 국가가 위치한 곳은요, 북대서양조약기구 즉 나토 국가들이 쭉 둘러싸고 있죠. 나토 회원국 폴란드,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등과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물론 우크라이나 북부 쪽에도 국경을 맞대고 있죠. 그동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전초기지로 벨라루스를 이용해 왔습니다. 벨라루스 수도 민스크는 우크라이나와 국경까지의 거리가 90km밖에 안 됩니다. 아주 가까운 거리죠. 또 가까운 이웃입니다. 벨라루스는 러시아가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침공 시작부터 도와준 나라죠. 크렘린 군대가 북쪽에서 우크라이나에 진입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준 나라입니다. 벨라루스는 러시아 공세를 위한 출발지로 다시 사용되거나 벨라루스 군대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가담할 것이라는 우려가 우크라이나 전쟁 기간 내내 있어 왔습니다. 전쟁 전에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스의 관계가 썩 나쁘지는 않습니다. 루카셴코는 푸틴의 말대로 참전을 할까 말까 하는 그런 상황에서 벨라루스의 군부에서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참전을 하지 못한 그러한 일도 있었죠. 파이낸셜 타임스는 벨라루스에 러시아가 핵무기를 배치하겠다는 계획은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가 내린 가장 중요한 무기 조치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푸틴은 전쟁 중에 크림반도를 우크라이나가 만약 공격하면 핵을 사용하겠다 이렇게 엄포를 놓기도 했었죠. 이번 계획은 실제 실행에 옮기겠다는 그러한 조치입니다. 벨라루스를 잠깐 들여다보면요, 대통령이 루카셴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동유럽 마지막 독재자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제가 영상을 여러 편 올려드렸죠. 1990년 집권한 이래 현재 29년간 권좌에 있으면서 내년에는 30년 집권을 채웁니다. 이 나라는 정치, 경제, 군사 등 한마디로 러시아 의존형 국가체제이며 푸틴이 그의 절친입니다. 2020년 8월 6번째 대선에서 승리할 때, 그런데 그때 부정선거 시비로 국민이 들고 일어났었죠. 체제 전복 위기까지 갔습니다. 가까스로 러시아의 도움으로 반독재 세력을 강경 진압해서 독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물이죠. 지금 리투아니아에 망명해서 야권 저항운동을 이끌고 있는 당시의 대선 후보 출신 스베틀라나 티아nov스카야라고 하는
여성이 있습니다. 망명해 있으면서 지금 야권 세력을 이끌고 있습니다. 티하노프스카야는 현지 시간 27일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우리나라에 전술 핵무기를 배치하려는 결정은 벨라루스를 예속시키기 위한 것이며 우리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벨라루스는 러시아와 국가연맹 조약이라고 하는 것을 맺고 있습니다. 오래됐습니다. 1996년. 나중에 언젠가는 두 나라가 합치겠다는 그런 조약입니다. 티하노프스카야는 푸틴이 벨라루스도 우크라이나처럼 무력 침공을 노리고 있다 하는 주장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는 벨라루스는 핵 보유국이 아니며 우리는 핵무기 배치를 원치 않는다 라면서 이는 국제안보를 침해하는 것이며 벨라루스 국민의 의지와도 반하는 것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두 나라 대통령과의 합의를 통해서 벨라루스에 전술 핵무기를 배치하기로 합의했지만 국민은 이를 원치 않는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티하노프스카야는 자국 독재자 루카셴코 대통령을 지난해 푸틴 대통령이 일으킨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의 공범자이며 푸틴 명령의 실행자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는 또 국민은 전쟁에 반대하며 벨라루스 국민은 반우크라이나 정서를 갖고 있지 않다라는 것도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국제군단 가운데는 지금 벨라루스 출신 부대가 전선에서 우크라이나를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벨라루스 법원은 이달 초 골석 재판에서 티하노프스카야를 징역형에 선고했습니다. 이유는 루카셴코 대통령에 반대하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이끌었다는 혐의와 권력 찬탈을 모의했다는 등의 혐의로 15년형에 처했습니다.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니까요. 서방에서는요, 티하노프스카야를 벨라루스의 대통령급으로 대우해 주고 있습니다. 한편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현지 시간 27일 CNN에 출연해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핵 위협을 가할 때 허풍을 치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벨라루스 전술 핵을 옮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허풍이 아닐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워싱턴 정가의 대표적인 매파에 속하는 볼턴의 판단은 이렇습니다. 그러면서 볼턴 전 보좌관은 러시아의 전술핵이 벨라루스로 이동하더라도 군사적으로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왜냐하면요, 광범위한 핵무기를 비롯한 핵미사일, 드론, 탄두 등이 이미 러시아의 역외 영토인 칼리닝그라드에 존재한다. 북해에 떨어져 있는 그 러시아 영토 칼리닝그라드죠. 이미 칼리닝그라드에 보유하고 있는 러시아의 자산이 더 위협적일 수 있다.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이미 배치하고 있는데 뭘 또 벨라루스에다가 배치하려고 하느냐. 어찌되었든 푸틴의 핵 신호는 서방의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사건의 급격한 확대 가능성을 암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실수가 생기고 계산 착오가 일어날 수 있으며 아무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확신할 수 없고 일어난다면 아마겟돈으로 끝날 수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러시아는 옛 소련 시절 국외에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등의 핵무기를 배치해 놓고 있었지요. 그런데 1996년 소련이 붕괴되면서 러시아가 다 회수하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 27년 만에 다시 국외에 핵무기를 배치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벨라루스가 러시아의 전초 기지 역할을 하게 될지 우크라이나 전에 휘말리게 될지 그 변화에 주목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종구 G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